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이번 보궐선거 원내대표에 출마하기 선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당이 위기 상황입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자리를 기꺼이 맡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 선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의원 백혜련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해명이 아니라 방향을 바로잡고 혁신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개혁의 돛을 올리고 나아가야 할 중차대한 시기에 여당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흔드는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당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을 무겁게 느끼며 먼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럴 때 집권 여당이 보여야 할 모습은 변명이 아니라 책임이고, 필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만들어내는 리더십입니다. 이제 여당인 민주당은 개혁과 국정 성과로 국민께 답해야 합니다. 내란으로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정 성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원내대표는 단순한 갈등 관리자가 아니라 위기를 수습하고 일을 끝내는 사람입니다. 저 백혜련은 그 책임을 피하지 않기 위해 원내대표에 출마합니다. 저는 당의 최고위원, 사법개혁특별위원장, 여성위원장, 대변인, 정무위원장과 법사위 및 사개특위 간사, 원내 부대표까지 당과 국회의 최일선에서 책임을 맡아왔습니다. 저는 전국에 꽉 막혀 있을 때 치밀한 전략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사개특위 간사로서 헌정사상 최초로 전자입법 발의라는 방법을 통해 꽉 막혀있던 전국을 돌파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의원들에게 일반화된 전자입법 발의는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는 가장 먼저 헌재앞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제안하였고 계란 테러를 당했습니다. 그 결과로 국면이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의 몽리로 모든 민생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전국이 꽉 막힌 이때 세밀하고 치밀한 전략으로 돌파할 자신이 있습니다.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개혁을 완수하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이루어 정의가 제대로 작동하는 나라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초선 때 사개특위 간사로서, 재선 때 법사위 간사로서 사법개혁의 기틀을 만들고 다져왔습니다. 이번에는 당의 사법개혁특위 위원장으로서 사법개혁 법안들을 직접 발의하였습니다. 결자해지의 자세로 내란을 종식하고 사법개혁의 과제들을 최종적으로 완수하겠습니다. 당정청 간의 빈틈없는 소통으로 민생과 경제성장을 책임지는 여당이 되게 하겠습니다. 당정청 간의 원활한 소통을 넘어 성과를 만들어내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당정청 원팀이 되겠습니다. 당정청이 원팀이 되어 6.3 지방선거 승리의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당내 갈등의 언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누구 편인가가 아니라 누가 책임지고 일을 해낼 수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원칙과 유연성 그리고 균형 잡힌 판단으로 화합을 이끌겠습니다. 원칙을 훼손하는 타협은 하지 않겠습니다. 확실한 실력을 바탕으로
여당을 여당답게 만들겠습니다. 저 백혜련 4가지를 약속드립니다. 첫째,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당내 비리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예외 없이 적용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이제 되었다고 할 때까지 철저하고 엄격하게 원칙을 적용하겠습니다. 비위가 발생하면 윤리심판원에 자동 회부하고 주요 당직이나 국회직을 맡고 있다면 즉각 배제하겠습니다. 2016 지방선거 공천에서도 이 원칙이 바로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정 전까지 당원권을 제한해 여당의 책임과 기준을 분명히 세우겠습니다. 둘째, 결과가 나오는 소통과 당원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상임위 중심의 실무 당정청 협의를 정례화해 당정청 원팀으로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당원 제한 입법 시스템을 통해 당원의 참여 시스템을 만들고 당원이 함께 국정의 주체가 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셋째, 당정청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정과제 신속 이행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당정청 간의 빈틈없는 소통으로 과제를 상시 점검하고 기한을 정해 반드시 완수하겠습니다. 당정청 간의 소통과 조율을 확실히 강화하여 예측 가능한 정치, 신뢰받는 정책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의원총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정례적인 의원총회를 통하여 일방적 통보와 보고 형식의 의원총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의원총회를 만들겠습니다. 원내 현안에 관해서는 의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가감없이 반영되는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저는 화려한 말로 신뢰를 얻지 않겠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실천으로, 구호보다 실력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앞으로 만들어갈 성과로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민생을 바로 세워 여당을 여당답게 만들겠습니다. 정쟁에는 단호하게 대응하고 당정청 간의 긴밀한 소통으로 국정과제는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신뢰받는 여당, 실력 있는 여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정청 간의 빈틈없는 소통과 조율, 내란 종식과 사법개혁의 완성,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 지방선거 승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 100마디 말보다 백혜련, 결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신 분? 질문, 네. 이제 선거 중運동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혹시 뭐 구체적인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원내대표로서 전략 뭐 키워드 같은 게 있으시면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선거 기간이 일주일밖에 안 남은 건 모든 후보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단지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국회가 사실은 거의 이게 빈 공간인 상태입니다. 거의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 가 계신 상황이고요. 또 해외 출장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소통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당원들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무감형 원칙 얘기하셨는데요. 당내 현안이라서 그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너무나 지금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고요. 우리 민주당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탈당을 했지만 최고위원회에서 제명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내렸던 것이라고 보고요. 그거에 그들에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그 시의원 같은 경우도 이미 진작에 탈당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처리하기가 좀 힘든 상태인데요. 또 김병기 원내대표 건은 지금 윤리감찰단에서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징계 2로 넘어간 상태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의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처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위가 발생하면 주요 당직이나 국회의원을 맡고 있어서 즉각 배제하겠다고 하셨는데 만약에 원내대표 맡으시면 그 전에 비위 의혹이 불거진 의원님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제가 혼자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당과 함께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조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입니다. 한경제 최혜정이라고 하는데요. 원내대표 자리는 그 대통령실과의 긴밀한 소통도 중요할 텐데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해나가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당연하게 지금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실과 소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실제로 사실 대통령과의 직접적인 소통은 어려운 면들이 많고 결국 정무수석이나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실 그리고 비서실장을 통한 소통이 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현실입니다. 근데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우상호 수석 같은 경우는 제가 국회에서도 상당히 함께 활동한 이력들이 많기 때문에 아주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침에서도 인천 시스템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연대로 계신 혁신 방안을 그동안에 사실 저희가 자격심사이나 이런 걸 할 때 제보가 들어오면 사실은 너무 시간도 촉박한 부분들이 있어서 약간 그런 그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못한 측면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자격심사위의 역할과 인력들을 좀 늘리면서 실제로 조사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과 인력을 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비위 발생했을 때 윤리심사에 적용해보도록 한다 했는데 이 비위라는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하는지 그냥 뭐 단순히 언론 보도 한쪽에 나오는 거, 국민들이 지적하는 거 의혹만 나와도 바로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준은 돌아봐야 될 것 같고요. 기존의 이제 관례 시스템 그거가 1차적인 기준이 될 것 같고요. 비위가 접수되면 사전적인 그래도 어느 정도의 조사 작업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리감찰단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조사를 해보고 그것이 단순한 진짜 음해성의 투서라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면 좀 약간 선제적인 조치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네. 뉴스원 금지령입니다. 혹시 연인 관련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는 연임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알가불가가 임기 문제를 다툴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당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기 상황에 빠졌고 지금 원내대표의 책무는 이런 이기 상황을 돌파하고 당을 안정시키고 다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발판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원 당규에 따르면 될 뿐이고요. 그 문제 가지고 논란을 벌일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내각에서는 공천 성품 수수라고 하면 그런 결과 나오면 의원직 사퇴 얘기도 나오는데 그 부분을 좀 동의. 그것이 형사 기소가 된다든지 당연하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원직 사퇴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 차원의 제명 조치가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없으면 네.
그 연임을 이제 모두 네. 딱 잘라서 안 한다고 얘기를 네. 하고 왔는데 이제 네. 만약에 강원다운교에서 이제 뭐 가능하다면은 지인도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는 지금 우리 당의 상황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한가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프레임 자체를 우리 당의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에 집중을 해야지 그 문제로 프레임을 삼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생각입니다. 지인을 원하면 하실 생각이신가요? 당 원들이 원한다면. 아니 그렇게 말하면요. 저는 그거에는 대답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프레임 자체가 자꾸 그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원내대표가 된다면 제가 맡은 기간에 최선을 다하고 지금의 원내 위기 상황을 돌파하는 것 이것만이 저의 원내대표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KBS 오재성인데요. 네. 야당과의 협치나 지금 좀 쟁점 법안들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협치해 나갈 건지, 또 어떻게 싸워나갈 건지. 일단 대화 협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원내대표 선언문에서도 말했지만 그동안 진짜 그 전자입법 발의 같은 경우도 그때 패스트트랙 당시에 정말 며칠간 수백 명이 대치해서도 법안 접수를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이제 전자입법 발의라는 방법을 최초로 생각해냈고 그것을 통해서 그 전국을 돌파했거든요. 이 전국에서도 지금 계속 그 국민의힘이 이 필리버스터에 또 맹점을 이용하는 전략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는 방법은 차후에 여기서 좀 더 고민해보고요. 만약 여기서 말하면 바로 국민의힘이 또 대응하지 않겠습니까? 네, 없으면 이상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기자님들 전화 제가 못 받아서 정말 죄송합니다.